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재정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증세 논의도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면 증세가 필요한데 일단 예상대로 법인세와 고소득자의 증세 방안이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이 증세를 해서 재정 확대를 할 타이밍인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여전히 높은 데다가 법인세를 높이면 기업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전한 건데요. 여러분은 재정 확대를 위한 증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토론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 아침 토론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증세 관련 토론 함께 해주실 분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정부와 또 청와대 여당들이 나서서 이 재정 확대 정책과 함께 증세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왜 증세라는 건 사실 굉장히 예민한 주제인데 지금 이 시점에 꺼내 들었을까요? 예, 팩트를 우선 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증세까지는 아니고 네.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단계는 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분명히 논의가 됐고요. 네. 이제 그걸 하려면 사실은 뭐 단기간에 그 적자 재정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고 또 그로는 국가가 운영이 안 되니까 네. 이제 그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증세를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이제 촉발되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배경은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단기적으로 그 경기를 부양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금 중첩해서 터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이런 데 사전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 국가의 기능을, 정부의 역할을 좀 강조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뜻에서 이게 나온 논의 같습니다. 네. 재정 확대 정책을 위해서는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고 추후에는 그래서 증세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이 정부가 증세 카드를 꺼내드는 건 사실 지금 뭐 재정 조세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권을 일단 잡으면 뭔가 보여주고 또 국민들의 그 민복을 높여줄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너무 나서는 것이 과연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많이 정부 지출을 하면 경제가 과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정부는 그 직접적으로 어떠한 그 이 선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 성장 동력을 이끌어가는 건 역시 민간인데 증세를 한다든지 재정 확대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민간을 위축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위한 증세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역작용이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작용이 클 것이다. 예. 일단 뭐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마 감세를 할지 증세를 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국가 채무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은 뭐 정상적인 수준이다 아니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괜찮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국가 채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가 채무는 나라마다 그 사정이 좀 달라서 보통 국가 채무, 국가 부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 채무로 보면 대략 한 40% 조금 못 미쳐 비율이요? 있습니다. 네. 예, GDP 대비입니다. 네. 따라서 국가는 그 GDP의 그 변화 정도와 그다음에 채무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지는 그러겠죠.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10여 년, 20년 전에는 GDP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서 부채 비율이 20%대 이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점차적으로 왔는데 지금의 우리 그 GDP 성장률은 아주 2%로 이제 아주 낮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 경제가 잘 안 되면 쓸 돈은 많으면 이 채무가 늘어나서 그 부채 비율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대략 40% 이하입니다만은 우리 지금 그 EU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것은 한 60% 됩니다. 또 전체적으로 그 OECD 전체로 보면 단순 평균을 하면 한 80%대가 돼서 우리가 낮다고 하는데 다만 그런 것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채 비율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은 큰 이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2%인데 이 부채나 채무의 증가율이 더 이상 되면은 그것은 오히려 이 경제에 부담이 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주 신중한
부채는 어디 가나 가정이나 정부나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OECD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은 이제 113%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되는데 뭐 0%대 내지 2%대에서도 이제 100% 정도의 평균적인 국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국가 부채라는 것은 뭐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빚을 좀 내서라도 선도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비용을 메꿔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꾸로 국가 성장률, 그 GDP 성장률 낮을 때는 적극적으로 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부양을 시키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특히 IMF 같은 데서 세계에서 가장 국가 재정 상태가 좋은 나라 중에 하나로서 대한민국과 독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가 너무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하니까 네. 국가가 재정 확대를 해라라는 공고를 그 IMF 총재가 직접 한국에 와서 하고 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증세가 논의되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신가요? 증세를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양하게 역할. 논의할 수 있고요.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하려면 일단 양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에는 일단 가장 쉽게 국채를 발행해서 우선 필요한 것들을 땡겨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증세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배분을 하고 또 각각가 부담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증세라고 하면은 뭐 여러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증세가 고려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는 이제 OECD 평균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예. 대한민국 상황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첫째는 이제 소득세 증세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뭐 워렌 버핏 같은 분들도 적극적으로 내가 세금을 더 내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런 미국이 이제 뭐 법인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낮췄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38%까지 굉장히 높은 상태였는데 소득세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부자들이 좀 더 세금을 내고 싶다라고 했던 것은 그분이 무슨 자선가로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세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특히 고소득자의 소득세가 너무 낮은 측면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법인세인데요. 법인세는 이미 세계적으로 이제 평준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따로 법인세를 증세하기보다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 우리나라는 특히 개별 가게는 좀 못 살지만은 네. 기업은 잘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세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세수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상당히 세수 증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 증세와 관련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죠. 네. 2122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요. 세금이 좀 공정하게 거치고 사용이 된다면 전 낼 용의가 있어요. 라고 증세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입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끝자리 506 하나님은 재정 확대로 경제 불씨가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총선 대비 선심성 금품살포는 아닌지 철저한 검증 후에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또 의견을 올려주셨네요. 네, 또 2402님께서는 제가 아까 읽어드린 2122님과 비슷한 입장이신데요. 네.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합니까? 저는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또 반면에 끝자리 6974님은 이제 돈을 쏟아붓는다고 경제에 살아난다고 누가 그럽니까? 라고 끝자리 506 하나님과 비슷한 의견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입장을 봤는데 사실 증세하면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법인세입니다. 기업에게 예. 세금을 더 걷는 건데 법인세를 올려서 증세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앞서서 보십니까?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 예, 주셨죠. 이 법인세를 보면은 그 최고 세율로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한 23위였습니다. 최고 세율 기준으로. 최고 세율이요? 예, 근데 지금은 11위로 갔습니다. 그 OECD 국가 중 OECD 국가가 36개국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뛰어 올라갔고 네. 또 이 실효세율도 16입니다. 어. 그래서 이 36개에서 평균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 세금은 자꾸 그 올려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는데 정부의 역할을 진짜로 하려면 민간에게 풀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직접 해서 돈을 끌어서 직접 뭔가를 온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대에서는 그게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아프리카 국가가 세금을 걷지 못해서 세금을 못 걷습니까? 정부 지출을 못해서 합니까? 그렇다고 국가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그 나라의 신산업이라든지 주도세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을 이끌어가는 민간이 어떻게 활동하고 국제에서 뻗어가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네. 세수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경제가 부흥하는 겁니다. 정부가 약간의 보조적으로
또 이 밑받침해 주는 건 있을 수 있으나 너무나 과한 이 세금을 끌어서 정부 지출로 그걸 주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오히려 민간을 아주 위축시킬 수 있는 여지에서 오히려 경제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세는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법인세는요. 우리나라의 70만 개 기업 중에서 279개 기업이 52%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1,000억 이상 되는 기업이 과표로 1,000억 이상 되는 게 279개입니다. 그런 기업이 지금 내는 게 52%.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물리면 결국은 국제 경쟁에서 법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엔 거의 한 절반에 가깝게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 있는데 네. 네네.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 그다음에 법인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이 단일 세율입니다. 우리는 그걸 부자로 생각해가지고 뭐 대기업은 막 25%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네. 미국이 왜 38에서 21로 내린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OECD 국가에는 법인세를 다 내리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내리고 예. 있고 제가 통계 보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 역행하고 벌써 1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최고 세율로는요. 한개 세율로는 유효 세율로는 지금 16이고 네네. 이 법인 세금 가지고 뭘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네. 것은 한도에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장 동력이 지금 저하되고 있고 이게 전반적인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가게는 살기 힘들어도 기업은 잘 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 근거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뭐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경제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아직도 힘들긴 하지만은 여전히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GDP 중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용, 이 비중이 너무 이제 적어서 내수가 부족한 것이 굉장히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앞서 우리 청취자들도 시청자들도 지적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있느냐라고 네네. 이야기했는데 그 반대로 부자 감세 정책, 법인세 감세 정책을 포함해갖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10년 동안 내리했지만은 고용이 늘어나지도 않고 경제는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대는 명확한 팩트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올리자 이런 개념보다도 정상화하자는 거고요. 우리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시지만은 단일 세율로 하자는 이 지적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과세 대상 금액이 5천억 이상이 되는 굉장히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1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못 살고 가난한 200억 내지 500억 되는 기업들은 19%, 또 500억에서 1000억 되는 기업은 19.5%. 이거는 좀 기업들 간의 형평성이라는 문제에서도 좀 맞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보편적으로 그 OECD 평균 정도의 실효세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네. 미국은 38%, 일본은 34%에서 법인세를 20%대로 낮췄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매모세율은 20% 조금 넘는데 실효세율은 지금 20%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한다고 해서 뭐 해외에서 투자가 없어진다든지 기업이 나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 GDP 규모가 세계 10위, 수출이 세계 7위권인 나라를 아프리카와 비교해갖고 이야기하시는 건 말이 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 계속해서 이제 법인세, 뭐 실효세율과 관련해서 의견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일단 지금 끝자리 919 뚫님은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올렸는데 더 올리면 안 되죠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1651님도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기업을 죽이겠다는 얘기지요. 뭐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요. 네, 또 2105님은 일하게끔 만들어주면 세금 내는 거 아깝지 않겠죠? 라고 좀 일자리나 이런 고용에 대한 얘기를 네. 함께 곁들여 주셨습니다. 끝자리 695님, 작은 정부가 시대에 적합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예. 참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오는데 증세나 또 세금을 뭐 기꺼이 내겠다는 의견들도 있고요. 또 세금을 지나치게 올리는 게 경제 활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사실 교수님 법인세를 낮춰줘도 기업이 뭐 고용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재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기업이 그동안 뭐 제 역할을 못했다, 몸집 불리기만 급급했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뭐 유보금이라는 우리 회계학에서 용어 있지도 않은 용어 같은 거를 사용해서 네, 뭐 사내 유보금 이런 얘기도 있었죠. 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 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우리 회계학 학자 누구한테 물어봐도 맞지도 않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유보금이 쌓여서 돈을 쌓여서 투자 안 한 적 없습니다. 그 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나 이거는 우리가 세후 재투자 금액이라고 요새 이름을 바꿉니다. 그 금액을. 네. 그래서 결국은 투자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자기는 투자의 기회와 또 신산업을 어떻게 이런 것이 잘 정부가 앞길을 가려주면은 투자를 하겠는데 정부도 그 기업도 마음대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수익성이 있어야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지금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잘 조정해서 새로 출연하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걸 길을 터줘야 하는데 이런 길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투자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의 상황과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지 또 이것을 투자하고 가지고 있지 않다. 세율을 이게 뭐 여러 가지 봐줬는데 지금까지 이명박 시대 때 20%였는데 아는데 그럼 지금 세금을 요새 올렸는데 세율을 올렸잖아요. 2017년부터. 네. 그럼 지금 올렸는데 잘 됐습니까? 올렸는데 잘했든지 내렸든지 이건 그렇게 쉽게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덜려놔주면 자기가 살아서 생존합니다. 그거를 자꾸 옥죄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서 네가 안 하니까 정부가 하겠다? 대체제가 아닙니다. 민간과 정부는 대체제가 아닙니다. 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이 선수로 내버려야 됩니다. 그 선수를 뺏어서 정부가 선수하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것은 옥죄면 옥죄일수록 민간의 투자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시대에는 예전에는 이 경제가 안 좋으면 장관들이 여러 명 나와가지고 네. 비과세 감면도 해주고 세금도 깎아준다 이래야 온 것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러한 정책을 해왔는데 요새는 경제가 나쁜데 오히려 세금을 더 걷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이거는 잘못된 방향이다. 저는 그걸 봐서 네. 오히려 세금을 줄여줘야 되는 입장에 현재 시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고소득자 세율 강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자 증세 얘기하기 앞서서 지금 법인세와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 계속 올려주고 계시니까 시청자분들 문자를 또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끝자리 7080님이 기업부터 살려야 된다, 증세는 안 된다, 나라가 위험하다라고 의견을 올려주셨고 9192님 아까도 올려주셨는데 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서 국내 공장 짓고 거기에 일자리 창출되는 효과, 그러니까 다른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네, 5850님은 법인세는 기업 경쟁력과 관련이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높아도 안 되고 기업 상속세도 낮춰야 한다면서 세금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주시기도 네. 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시청자분들의 참여로 봤을 때는 법인세, 실효세율과 관련해서는 좀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부자 증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그 증세와 관련해서 법인세 말고도 그 부자, 소득세. 그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강화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근거를 좀 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작년에 그 소득세 증세, 그 초고소득자, 네. 상위 1%의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증세를 조금 했는데 그게 세수 효과가 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는 실효성이 없고 실제로 좀 상위층에 계신 분들이 적정한 정도의 수준의 조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조세 부담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OECD 35개 국가 중에서 33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제 4대 보험료 포함해가지고 이 합쳐서 보는 국민 부담률로 봤어도 이 우리나라가 그 34개 국가 중에서는 30입니다. 너무나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데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 되겠지만은 네. 그 다수의 그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 또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게 국가 경제라는 것은 기업도 중요하고 또 가게도 중요하고 정부도 중요한데 기업 부분만 너무 이렇게 옹호해주고 그걸 육성하다 보니까 가게와 정부 분야가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박자가 이렇게 균등하게 그 균형을 맞춰야지 국가가 적절하게 그 발전할 수 있고 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가능한데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뿐만 아니고 소득세도 너무 이게 적게 내주다 보니까 경제가 돌아야 될 때를 돌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 간의 차이가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이 조세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하든지 조세를 통해서 마련한 재원으로 국민 복지를 만들어주고 네. 그 복지가 많아지면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고정 지출을 이제 덜 지출해도 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서 가계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사내 유부금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가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인데 그 시장의 구매력은 결국 가게가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네. 가게의 구매력을 높여주는 부분도 바로 증세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단기적으로 증세를 뭐 당장 하면 이게 좋아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적정 부담률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증세 정책도 그 국가가 그 공론화를 해야 될 시점이다. 네. 이렇게 저는 근데 말씀드리고 거기에 싶습니다. 대해서 좀 네네네. 조세 부담률에 대해서 예. 좀 더 제가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조세 부담률이 아주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OECD 국가의 대부분은 그 유럽입니다. 네. 유럽은 교육, 의료 거의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거기다 그 대신 국방은 유료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징병제도 예. 네, 해서 말씀하시죠. 네. 의료와 교육은 우리가 민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가서 내고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국방도 이 그 징병제로 해서 거의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60만 명이 한 국무원 평균 임금 6천만 원 곱하면 36조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돈을 안 하고 되어 있는 걸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조세 부담률이 낮다. 그래서 올려야 된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 조세 부담률을 실제 보면 미국이요. 27.1%입니다. 네. 지방세까지 합해서. 네. 우리나라가 26.9입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아. 우리가 낮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미국은 거의 대부분이 교육, 의료들이 민간에게 영역을 민간이 네. 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넘겨줬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제도가 틀립니다. 예. 유럽은 의료, 교육 이런 거 전부 정부가 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많이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니 조세 부담률이 높은 거를 그런 제도는 그대로 내두고 조세 부담만 올리라 그러면 국민들은 세금만 내다 말고야 네.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그 제도적인 것, 사회제도라는 것이 함께 거론돼서 얘기할 부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뭐 잣대 중에 하나가 아마 복지 정책일 겁니다. 근데 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뭐 재정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한 얘기일 건데요. 이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한지 아닌지 두 분의 입장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위원장님 말씀 드릴까요? 예. 궁극적으로 정세는 필요하고 그게 전공법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시청자들 문자에서 보듯이 아직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우선 적자 재정, 네. 소위 말해서 국채를 좀 더 발행해서라도 국민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주고 또 그 혜택을 보고서 정부를 신뢰하게 되면 그때 이제 그 부담할 수 있는 능력별로 단계적으로 증세를 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신뢰 확보가 먼저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네요. 세수는요. 네.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네. 증세한다고 국회에서 앉아서 하는 거는 세율만 올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민간을 키워서 과표를 올려줘야 돼요. 과세 표준을. 민간이 잘하면 세율은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늡니다. 늘어나겠죠. 네.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것이 현대의 국가들의 대부분이 선진국입니다. 네. 따라서 국가가 직접 나서려는 것보다도 민간의 영역을 키워주고 민간이 스스로 잘 성장 동력을 이끌어가게 해주는 이런 정도로 가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증세는 아주 신중해야 되고 증세는 가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재정 확대와 관련해서 증세 논란 관련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과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토론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